자녀가 떠나도 외롭지 않으려면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를 키워내고 어느새 그 자녀가 떠나가 버린 후이. 우리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식은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 처음엔 믿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아이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매일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아프면 간호하고 밤늦게까지 걱정하고 그렇게 평생을 아이라는 존재에 의지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거나 독립해서 멀리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집안은 조용해지고 마음엔 텅 빈 공기가 남습니다. 그 공기를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외로움을 혼자서도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자녀는 언젠가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내가 없으면 쟤는 뭘 먹고 사나,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의무와 책임이라는 마음이 컸죠.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아래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결정대로 살아보고 실패도 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떠남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님을 자주 못 찾아뵙게 되는 것처럼요. 둘째,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가 떠난 이후의 삶은 정말 낯설고 허전합니다. 이제 나 혼자 뭘 해야 하지? 밥은 왜 이렇게 하기 싫지? 말을 걸 사람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다. 이런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내 인생을 찾아야 합니다. 젊을 땐 시간 없다고 미뤘던 일들, 하고 싶었지만 자녀 때문에 못했던 취미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꺼낼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꽃을 키우는 일, 친구들과 주 1회 만나서 차 마시는 일,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기, 글쓰기, 사진, 요리, 운동. 지금부터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천천히 그 답을 찾아보세요. 셋째,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단단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늙어서 아프면 애들 힘들어질까봐 걱정돼. 내가 잘 살아야 애들도 편하지 않겠니? 그 말 안에는 사랑도 염려도 자존심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깊은 마음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외로움과 두려움도 함께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건 비단 부모님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자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평생 나만 바라보며 사셨구나. 당신들 삶은 어디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 자녀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모가 자기 삶 없이 오직 나에게만 의지하며 산다고 느끼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마음껏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모님이 걱정돼서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계획했던 일도 포기하게 되고 점점 부모와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자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잘 지내고 계시구나. 내가 없어도 충분히 즐겁고 멋지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자녀는 부모님 곁에 있을 때 더 편안해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안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기쁨이고 때론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는 60 넘어서 그림을 배우셨어. 우리 아빠는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가. 이야기할 때 자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내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일상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고 삶의 교과서가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녀가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짐처럼 느끼는 부모가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의 선배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넷째,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그 시간이 이제는 조용한 거실 말없이 흘러가는 텔레비전 소리만 남긴 채 지나가기도 하죠. 예전엔 전화를 자주 하던 친구도 이젠 건강이 안 좋다며 잘 나오지 않고 가족도 각자의 일상에 바빠서 문득 내가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스멀스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상태가 꼭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시기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누구의 식성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그 무엇도 강요당하지 않고 온전히 나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간.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순간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나도 괜찮은 인생 살고 있네. 이건 정말 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누구한테서도 듣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건네는 진심이니까요. 혼자라는 사실에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다섯째, 지금부터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하겠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새롭게 배우고 여행을 다녀. 그런데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가 떠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젊을 땐 시간 없어서 못했던 그림이나 글쓰기 지금 해보세요. 가까운 곳이라도 혼자 여행을 떠나보세요. 마당이 없다면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세요. 매일 일기 한 줄, 책 한 페이지만 읽는 것도 훌륭한 나만의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아빠로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주었던 사랑의 절반만이라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지금껏 살아오며 감정도 시간도 체력도 모두 쏟아부으셨잖아요. 조금은 늦게 시작하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도 사랑하세요. 자녀는 언제든 부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더 이상 죄책감도 부담도 느끼지 않고 자기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